네, 저번 시간에 1차 세계대전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본격적인 서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역시나 이 지도도 저번과 동일하게 그냥 대략적인 위치들로만 주요한 국가들을 표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 위치에 저런 일들이 벌어졌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먼저 이 발칸반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겁니다. 이 발칸반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음으로써 이제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민족들과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요 밑에가 바로 터키입니다. 자, 당시에 여기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니아에 세르비아계인들이 50%가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세르비아는 이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오스트리아와 그의 동맹 위쪽에 있는 통일 독일은 게르만족이었죠. 그렇게 게르만과 슬라브족이 맞붙기에 딱 좋은 그런 경계가 되는 지역이 바로 저 발칸 반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르비아 입장에서 옆나라 보스니아의 인구 중 50%가 넘게 자기네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 너네 뭐하러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고 있어? 세르비아로 넘어와서 우리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하지 않고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를 자신들의 식민지인 보스니아로 출병을 시킵니다. 출병이래. 파견을 시킵니다.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의 식민지임을 아주 당당하게 한번 입증하고 순찰을 한번 돌고 와라. 그렇게 보내요. 뭐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도착해서 만찬도 즐기고 뭐 사람들 회담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 중에 이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 국적을 가진 한 청년에 의해서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겠죠. 식민지에서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헝가리는 그냥 편의상 뺐습니다. 감히 식민지 따위에서 우리 대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죽여?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책임을 묻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스트리아가 원래 같으면 보스니아에 물어야죠. 아무리 그 청년이 세르비아 계였어도 핏줄이 세르비아라는 거지 사람 자체는 보스니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스니아 정부에 그거 책임을 묻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이었고 이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되게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왜냐면 이 발칸반도는 오스트리아의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왜? 뭐 물론 땅 욕심도 있었겠지만은 이 러시아가 유럽의 최고 큰 바다인 무역의 중심지인 지중해로 가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흑해를 건너 발칸반도를 건너야만 지중해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흑해는 뭐 러시아 앞바다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칩시다. 여기 세르비아 있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스니아까지 50% 넘게 슬라브족이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이 발칸반도를 조그만 꼬드기면은 지중해로 가기에 정말 편한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가만 놔둘 수 없었던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시비를 걸고 세르비아는 즉각 자신들의 대부였던 러시아를 불러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슬라브 민족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그 큰 나라를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당시 일본에게 깨졌을 때입니다. 언제요? 러일 전쟁, 1904년이요. 그때 일개 아시아 국가였던 일본에게 러시아가 참패를 당하면서 러시아는 자존심도 국방력도 전부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입지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오스트리아는 자신들의 든든한 뒷백, 독일의 비렐름 2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군사를 조금만 보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발칸반도에서 완벽하게 슬라브인들을 탄압하고 밀어내겠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저 러시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꼬드겨요. 비렐름 2세 전쟁광이라고 했죠. 뭐 오스트리아가 얘기 안 했어도 뭐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비렐름 2세가 결국 출병을 허하면서 그렇게 발칸반도로는 독일군이 진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세계 1차 대전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세르비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대부 러시아가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국에 있는 남자들을 다 긁어 모아서 옆 나라로 진군시킨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렸다. 오스트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독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독일 또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근데 옆에 프랑스를 또 적으로 만들어버렸던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내 이놈 안 되겠다 해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몇십 년이 쌓였잖아요. 그 감정이 몇십 년이 쌓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근데 독일은 몇십 년 전에 비스마르크가 얘기했던 절대로 저 서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양쪽으로 부딪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뒤집으면서 왜 오스트리아의 파병을 결정하고 이 전쟁에 참전을 결정하였을까요? 독일에도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독일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의 이름을 딴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계획이냐? 양쪽에서 쳐들어온다 한들 러시아 국가 총동원령,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전국의 남자를 다 끌어모아서 이쪽으로 배치시켜서 진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7주에서 8주가 걸릴 거로 본 겁니다. 러시아는 땅덩이가 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최정예 부대 70%를 이쪽으로 보내서 저기를 먼저 쳐 들어가서 43일 만에 서부 지역을 끝장을 내고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동부로 가서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슐리펜 계획 43일이라고 했죠. 최정예 부대 70%를 이 접경지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접경지대면은 얘네도 최정예 부대가 다 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배치해 놨을 거다. 근데 우리를 먼저 섣불리 쳐들어오진 못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북쪽에 벨기에를 3일 만에 점령을 하고 벨기에를 다 털어먹은 다음에 프랑스로 가서 40일 만에 파리를 먹고 프랑스에 있는 모든 물자를 수탈해서 우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이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까지 박살을 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상치도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벨기에를 3일 만에 처리하지 못했어요. 7일이나 걸렸습니다. 아니, 얘네를 그냥 물로 본 거예요. 뭐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 우리가 못 이기나? 해서 쳐들어갔는데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을 2배 넘게 써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독일이 철도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좋은 건 맞아요. 철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당시에 수학자라고 과학자라는 사람 다 철도 관련에다가 배치해서 철도 연구하기 시키고 정말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뭐 군수 물자들을 옮기고 병력들을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던 독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철도가 하나니까 이쪽으로 가는 상행선, 이쪽으로 가는 하행선, 이게 부딪히고 박살이 나고 뭐 중간에 기차가 날아다니고, 이거는 물론 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차가 날아다니고 중간에 철도 끊겨서 다시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늦은 거죠. 그렇게 돼서 프랑스를 40일 만에 점령하는 계획에 약간 삐꾸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게 계획이 살짝 삐뚤어지자 오스트리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니네 잠깐만 병사들 데리고 위에 가가지고 러시아 좀 살짝만 막아줄 수 있어? 어차피 쟤네도 지금 긁어 모아와야 돼서 많이 못 올 거니까 그냥 조금만 해주고 있어. 여기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서 빨리 치고 빨리 돌아갈게. 알았징?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겉으로는 알겠어 했죠. 근데 오스트리아 그럴 새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형제긴 한데 뭐 알바는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입장에선 얘도 문제가 아니고 얘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뭐가 문제야? 세르비아 놈들 얘네가 꼴 보기 싫으니까 응징하는 게 그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오스트리아가 얘네를 가서 한 번에 박살을 낸 것도 아니야. 옆에 보스니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치고 막 게릴라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독일을 못 도와주죠. 근데 독일은 도와줬겠거니 하고 그냥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 70%를 보내는 게 계획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틀어지고 막 난리 날 것 같고 하니까 그 전쟁 초에 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70%에서 50%만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죠. 최고 무기로 여겼던 선로는 이게 날라갔고 철도는 날라갔고 얘네 70%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병력 아끼다가 3일을 7일까지 끌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하던 건 해야 되니까 진격합니다. 근데 예상 외로 또 뚫었으니까 쉬운 거예요. 정리가 쉬운 거야. 해서 프랑스 수도인 파리까지 50km를 앞두고 프랑스의 마른 강이라는 곳에, 물이 말라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 마른이고요. 하여간 그 마른 강까지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7, 8주 걸린다고 그랬죠. 생각보다 일찍 총동원을 성공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일찍.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저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고진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영국이 프랑스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이 왜? 왜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동맹이었고, 그리고 전에 전쟁 시작하고 나서 독일에서 영국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전쟁 참전 안 하면 안 돼? 하니까 영국이 벨기에 가만 냅두면 참전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영국이 여기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벨기에가 영국의 약간 수하, 부하 노릇을 했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쟤네만 잘 살아있다면은 영국 어떤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근데 어쩝니까? 슐리펜 계획의 1번이 벨기에를 쳐먹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이 참전을 하고 프랑스에 도착해서 마른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전투로 들어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 전투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다지 메리트 있는 전투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들이받고 많이 죽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